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키고 있는 실천 예절에는 생활 예절과 의식 예절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며 한자로 사람인자를 씁니다. 사람이 남과 더불어 살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위와 아래, 앞과 뒤의 차례인 위계를 정해야 하며 정해진 위계를 지키는 데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위계와 질서는 자기 혼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해서 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예절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 간에도 위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인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는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사랑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효도로 모시는데 그것을 부자자효라고 하고 형은 아우와 우애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순하는데 그것을 형우제공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가장과 같은 위계가 있습니다. 윗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경장애유라 하고 상급자를 섬기고 하급자를 지휘하는 것을 사존사비라 합니다. 사회의 위계 질서에 대해 맹자가 말하기를 조직사회에서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나이를 최우선으로 하며 세상을 바르게 하고 백성의 어른이 되는 데는 학문과 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위계를 정한다라고 했으며 동양의 고전 논어에 따르면 자기보다 1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를 섬기듯이 모시고 자기보다 11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형님을 섬기듯이 모시고 자기보다 6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선후배 사이로 지낸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이상 10년까지는 나이가 많은 쪽이 친구로 지내자고 허락할 때만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고 5년 이내에 드는 사이는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질서와 예절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절을 하는 방법인 배례법입니다. 지금부터 배례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상대편의 공경을 나타내 보이는 기초적인 행동 예절입니다. 절하는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공경을 해야 할 대상을 상징하는 표상에 대해서도 합니다. 한 민족, 한 국민이라면 절하는 방법도 통일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시하는 절은 영남 학파인 퇴계 선생의 수제자인 학봉 김성일 선생이 쓰신 동자례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쓰여진 민간 예서로 1599년 사계 김장생 선생님께서 쓰신 가래 침남의 원형을 살려 현대 생활에 접목시킨 것으로 현재 각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모시거나 의식 행사에 참석하면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다소곳하게 서든지 앉는 것이고 두 손을 모아 잡는 것을 공수라 합니다. 공수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것으로 서양식 예법인 열중쉬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어른 앞에서 뒷짐지고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인지 어른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군 예법에서 비롯된 열중시어 자세는 뒷짐을 지는 자세가 되므로 어른 앞에선 매우 버릇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지금은 열중시어 대신 공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수의 방법은 남자의 평상시 공수는 왼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포개 잡아야 합니다. 여자의 평상시 공수는 남자와는 반대로
오른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포개 잡으며 공수는 먼저 두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서 편 다음 앞으로 모아 포갭니다. 엄지손가락은 엇갈려 깍지 끼고 식지 이하 네 손가락을 포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깍지 끼어 엇갈리는 까닭은 손등을 덮은 소매 사이로 엄지만 내놓아 반대쪽 소매 끝을 눌러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또 호를 쥐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매가 넓은 예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팔이 수평이 되게 올리고 소매가 좁은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의 엄지가 배꼽 부위에 닿도록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립니다. 여자와 남자의 공수한 손의 위치가 다른 이유는 음양의 조화에 의한 신체적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왼쪽이 동이고 동은 양이기 때문에 양인 남자는 양인 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왼손을 위로 하고 오른쪽은 서쪽이고 서는 음이기 때문에 여자는 음인 서를 나타내는 의미로 오른손을 위로 합니다. 그러나 흉사시 공수는 이와는 반대로 합니다. 흉사란 가정의례에서 상을 당하였을 때를 말하며 제의례는 흉사가 아니고 조상의 제사는 자손이 있어서 조상을 받드는 길사이므로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흉사의 공수는 사람이 죽어서 약 100일 만에 지내는 졸곡제 직전까지의 행사에 참석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흉사시 공수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포개 잡아야 합니다. 여자는 흉사시에는 왼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포개 잡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의 표시인 읍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읍례란 절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간단하게 공경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어른을 밖에서 뵙는 예절입니다. 간단한 예의 표시일 뿐 절은 아니므로 읍을 하고 나서 절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른을 밖에서 뵙고 읍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는 절을 해야 합니다. 예서에 의하면 남자에게는 읍례가 있으나 여자에게는 남자의 읍례에 상용하는 예의 동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생활이나 의례 행사에서 남자는 읍례를 하는데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 혼인례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읍례를 하는데 신부는 그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1회에서도 주인과 주부가 제2 대상에 함께 예를 표하는데 주인은 읍례를 하고 주부는 그대로 있어서는 불합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려면 여자는 굴신례를 하면 됩니다. 남자의 읍례에 해당되는 것이 굴신예입니다. 이처럼 절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으로 표현하는 읍례와 굴신례가 있으며 읍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읍례를 했을 때 답례를 하지 않는 높은 어른에게나 의식 행사에서 하는 상읍례가 있습니다. 상읍례를 할 때는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두 발을 편안한 자세로 벌리고 서서 고개를 숙여 자기의 발끝을 봅니다. 공수한 손이 무릎 아래에 이르도록 허리를 굽힙니다. 이때 공수한 손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허리를 세우며 공수한 손을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팔뚝이 수평이 되게 올리고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립니다. 다음은
자기가 읍내를 했을 때 답례를 해야 하는 어른에게나 같은 또래끼리 하는 중읍례가 있습니다. 중읍례 때는 공수한 손을 입 높이로 올립니다. 또 어른이 아랫사람의 읍내에 답례할 때 하는 하읍례가 있습니다. 하읍례 때는 공수한 손을 가슴 높이로 올립니다. 절에 대한 기본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상대편에게 공경을 나타내는 기초적인 행동 예절로 절을 하는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공경을 해야 할 대상, 즉 표상에 대해서도 합니다. 한 민족, 한 국민이라면 절하는 방법도 통일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남자의 큰절을 기수배라고 하는데 큰절을 하는 대상으로는 자기가 절을 해도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나 의식 행사에서 행하며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8촌 이내의 연장 존속에게 합니다. 절하는 순서는 먼저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서고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이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무릎을 먼저 꿇은 다음 오른쪽 무릎은 왼 무릎과 가지런히 꿇고 왼발이 앞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습니다. 다음으로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대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차양이 있는 가시나 모자를 썼을 때는 차양이 손등에 닿으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됩니다. 두 팔꿈치를 날개같이 벌리지 않고 몸에 붙이면 됩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 다음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세운 오른쪽 무릎 위에 얹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으면 됩니다. 여자의 큰절 숫배는 원래 무장을 한 군인이 진중에서 군례를 할 때 하던 절로 이것이 여자의 큰절로 행하여졌습니다. 먼저 공수한 손을 어깨 높이로 수평일에게 올립니다. 이때 손을 너무 올리면 겨드랑이가 보이므로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개를 숙여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붙이고 엄지 안쪽으로
바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을 때는 왼쪽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대개 정확한 절의 방법을 몰라 무릎을 꿇지 않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해야 할 문제로 주저앉는 것은 어른 앞에서 자기의 몸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무릎을 왼 무릎과 가지런히 꿇고 오른발이 앞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습니다. 윗몸은 약 45도로 반쯤 앞으로 굽히고 이때 손등이 이마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자가 머리를 깊이 숙이지 못하는 것은 머리에 얹은 장식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키고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 다음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으는 역동작을 하면 여자의 절이 아름답게 비추어지죠. 마지막으로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원 위치로 내리며 고개를 반듯하게 세우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남자의 평절로 돈수배라고 합니다. 돈수배는 답배를 해야 할 어른에게 또는 정중하게 맞절을 해야 할 대상에게 하는 절입니다. 절하는 순서는 큰 절과 비슷하여 먼저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서고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이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무릎을 먼저 꿇은 다음 오른쪽 무릎은 왼 무릎과 가지런히 꿇고 왼발이 앞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 동작은 모두 큰 절과 같습니다. 일어나는 순서는 큰 절과 달리 이마가 공수한 손에 닿자마자 바로 일어나면 됩니다. 여자의 평절은 평배로 중국 여자의 큰절에서 비롯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큰절보다 수월하므로 평절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수한 손을 풀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은 왼 무릎과 가지런히 하면서 꿇어 앉습니다. 이때 오른쪽 발이 앞이 되게